안녕하십니까. 종양내과 허대석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는 용어인 말기는 연명의료 결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시작, 안락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말기를 정의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기의 기준에 대해 어떤 쟁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환마다 병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암을 기준으로 소개드리면 1기에 진단되면 우리가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2, 3, 4기인 진행기에 진단이 되고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임종에 임박한 시기를 말기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초기가 아닌 경우는 모두 말기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초기가 아닌 대부분의 환자는 진행기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말기로 진단하고 이 말기 진단은 질환군,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이런 말기라는 진단 기준은 첫째, 적극적인 치료를 언제 중단할지, 즉 연명의료 결정의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기를 진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예측되는 잔여 생명이 6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미국의 공보험인 메디케어는 담당 주치의와 호스피스 기관의 의사가 각각 잔여 생명을 6개월 이내로 예측할 경우 말기로 진단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정해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말기 환자 6,451명을 조사해 봤을 때 이들이 말기로 진단돼서 호스피스로 의뢰된 후 생존한 기간의 중앙값이 원래 6개월로 예측했었는데 실제로는 36일에 불과했고 말기 진단 후 1주 내에 사망한 환자가 15.6%였고 6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는 14.9%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의사 2명이 예측하더라도 잔여 생명을 정확하게 점을 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너무 임종에 임박해서 말기 진단을 내리고 호스피스에 의뢰되는 시점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기저질환에 따라서 예측되는 잔여 생명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백혈병이나 폐암 등 암 환자에서는 대부분 1개월 전후였으나 치매나 만성폐질환과 같은 암 이외의 말기 환자에서는 잔여 생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관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계기로 말기 진단이 제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사 2명의 판단으로 예측되는 잔여 생명이 수개월 이내로 예상될 경우를 말기로 진단하고 있고 말기 중에서도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임종 과정 혹은 임종기로 이분화해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말기하고 임종기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를 요약하면 잔여 생명이 수개월 이내로 예측되는 이 시기를 말기로 정의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관련 서류와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이행서를 작성해야만 법적인 연명의료 결정으로 인정되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임종이 임박한 임종기에만 이 절차가 가능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환자 개인적으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해 두었더라도 임종기에 의사가 이행서를 작성해야만 법적인
연명의료 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기를 또 임종기로 세분화함으로써 개인적인 연명의료 결정과 법적인 연명의료 결정이 괴리가 됨으로 인해서 법 적용에 상당한 혼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료 현장에서 관찰되는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생존 기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들이 말기암으로 진단한 후에 얼마나 생존하는지를 관찰한 연구에서 잔여 생존 기간이 4주 내지 11주, 그러니까 한 달 내지 석 달 이내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임종기라는 새로운 기준이 말기 내에 설정되었는데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들은 2일 더 생존했고 연명의료를 유보한 군에서는 약 9일 정도 생존했었습니다. 즉 사망 전 2 내지 9일 정도를 임종기로 진료 현장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나라 진료 현장에서 잔여 생명이 한 달 내지 2달 혹은 11주 정도 남았다고 예상되는 시점을 말기로 보고 있으며 2 내지 9일, 일주일 이내로 예측되는 시점을 임종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내를 이는 말기로 판단하는 기준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임종에 임박해서 말기나 임종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기의 진단 기준이 이처럼 나라마다 상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잔여 생명을 의사들이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재평가해서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특정 환자의 잔여 생명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가능한 빨리 호스피스 완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기 진단 기준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말기 진단이 안락사 허용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말기 판정이 가능할 경우 생명경시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말기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말기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임종기에만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게 만든 이유도 이는 생명경시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말기 환자 진단에 대한 이런 논쟁의 영향으로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말기 환자 기준을 완화해서 잔여 생명이 12개월 혹은 24개월까지 인정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반면에 안락사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잔여 생명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이원화된 법 적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로 초기에 완치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재발이 되풀이해서 나타날 경우 약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반응할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에 비해 부작용은 누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심해져서 일생의 경과 중에 일정 시점에는 추가적인 치료로 기대되는 이득보다 누적된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말기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일지라도 잔여 생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잔여 생명을 예측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같은 서식을 통해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하여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